네, 오늘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IT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세 지속 준비했습니다. 월가가 올해 전망했던 수치보다 증가한 수치들이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나요? 네, 만약 가장 기본이 되는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소위 소프트웨어 기사 회사들의 매출이라든가 구독자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이 분명히 더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소위 빅테크들, 소위 5개의 그 초대형 기업들이 소위 그 자본적 진출을 얼마만큼 늘리냐의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 이것은 오롯이 밑바탕이 되는 소위 소프트웨어 시장의 확대 밑바탕이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다양한 회사들 거기에는 뭐 여러 회사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인 세일즈포스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핫하게 좋아하시는 팔란트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일단 소프트웨어 기반한 회사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소위 연간 반복적 매출이라는 거 ARR 항목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분기에 발표된 기업들의 매출을 모아보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크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는 오롯이 엔비디아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 소프트웨어는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넓혔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들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ETF를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IGB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테크에서 소프트웨어 섹터로도 확장된 ET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세일즈포스, 오라클, 서비스나우,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팔란티어까지 이거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IG ETF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이나 전반적으로 3대 주가 약간 오늘 5일, 6일 만에 오늘 약간씩 쉬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주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주가는 뭐 사상치 효과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한국의 계좌를 활용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시면 한국에서도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금 계좌라든가 다양한 연금 계좌, 퇴직 연금 계좌 뭐 다양한 것들 많이 쓰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ISA 계좌, 그리고 IRP 계좌 다양한 이름으로 명목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 직접 주식 투자나 ETF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주식을 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한 유사하다고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걸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SOL입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하는 건데요. 미국 AI 소프트웨어란 ETF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벌인데요. 코드인데 481180입니다. 481180이 되겠고요. 단가는 어제 단가 12,600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시장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상체 효과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물건인데 한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똑같은 거래소에서 상장하는데 뭐 시장이 완전히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단가가 우리나라 ETF라면 장점이 단가가 저렴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12,600원 정도로 어저께 마감됐고요. 종목의 비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제외하고는 여기도 골고루 다 들어가 있겠고 오히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IGB보다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7% 정도 들어가 있겠고요. 그 외 종목들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금 계좌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중심 성장이 주목되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를 꽉 잡고 계시고 소프트웨어는 좀 다양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자, 미증시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하락폭은 크지 않았죠. 오늘 첫 헤드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준비했습니다. S&P 6000 시대. 5천 시대가 온 지 딱
9개월 만에 6,000시대가 왔는데요. 오늘 마감은 5,9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좀 전망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쉰 것은 저는 한마디로 쉬었다는 표현이 쉬었다. 예.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루 따지면 그동안 쉼 없이 4일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오늘 또 CPI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다 보니 뭔가 이제 또 긴장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물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오늘도 좀 채권 가격이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이거 다시 5% 가는 게 아니라는 경고의 백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실이 되건 아닐 건 간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다 보니까 오늘 약간 눈치도 보면서 약간 쉬는 모습. 오늘 11개 섹터에서 확인하시면 계시겠지만 오늘 올라간 섹터는 고작 3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흐름과 약간 다르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IT 정도만이 오늘 소폭 오르고요. 나머지 8개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뭐 꺾여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2월 9일 날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래요. 지금 그림이 보이는 것이 딱 왼쪽 줄이 이제 2월 9일인데요. 9일 이후에 딱 9개월 만에 6,000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몇몇 증권사나 이렇게 투자 전략가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6,000포인트라는 건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전 표현이 많이 있고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워낙 많이 올라갔고 작년에도 20% 이상, 올해 벌써 25%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흔히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부동자금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자금이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MMF 같은 것들, 그리고 현금성 예금에 워낙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수요의 호재로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기랑 상관없이 대기업들이 돈을 현금으로 엄청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경우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벅스에서는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대기자금이 풍부하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목소리군요. 뉴욕 증시는. 네, 걱정은 뭐 늘 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 걱정이 무조건 할 필요 없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보면 이렇게 1,0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그 위에도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드린 건데요. 야드니 리서치, 야드니 박사는 내년도 S&P 목표치를 7,000포인트로 올려놨습니다. 2028년은 8,000포인트까지 올려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 목표치나 목표 주가 올라가면 쉽게 비판하는 분들은 야 주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도 따라 올린다 그렇게 폄하하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가들의 지수의 목표치에 대한 신뢰성이 우리나라는 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거를 똑같은 시각으로 미국으로 갖고 하면 그거 완전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표 지수를 올렸느냐? 법인세 인하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21%를 15%로 내리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물론 언제 바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빠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법인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이익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S&P 500의 주당액을 기존에 275에서 285달러를 올려놨고요. 2026년 후년까지는 300에서 320까지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올려놓는 가장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당선 전과 당선 이후에 2016년과 비교하는 흥미로운 그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직전 201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주가 훅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치도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목표치 오늘 S&P 500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테슬라죠. 오늘 숨고르기를 닷새 만에 보였는데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게임 체인저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테슬라죠. 예, 테슬라는 오늘 트럼프 랠리 잠시 스톱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목소리였는데요. 테슬라 목표가 $400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숨고르기 이후에 전망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 많은 주식이 엔비디아 그리고 그냥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테슬라는 이제 3주 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이제 레벨업을 시도했고 지난주에 있었던 결국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이제 단박에 이제 주가가 크게 2단계에 걸쳐서 레벨업을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6% 떨어졌지만 사상 최고가 이건 진짜 멀다고 생각했지만 한 15% 수준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개인들의 선호도일 뿐이고 최근 들어서 월가의 목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입니다. 네네. 엔비디아는 뭐 내일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요. 11월 들어서도 최소한 6군데 목표 주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주어가 목표 주가 올린 거 잠시 전에 토피로 들으셨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가장 큰 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5에서 350 올렸고요. 웨드부시가 300에서 400으로 올렸고 그 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다? FULSD에 대한 어떤 허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로보택시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보택시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안한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제분, 여러분들 조카, 뭐 여러분 손자, 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로보택시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거 불안한 분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비트코인 관련입니다. 6시 19분께 오늘 비트코인 9만 달러 사상 처음 돌파 속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더 스트리트에서 번스타인의 말을 인용해 암호화폐에 투자 확대해야 된다. 이 코인을 사라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상승 확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만 얘기하신 분이 많은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공화당 상원인 팀 스캇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번에요. 상원에서 이제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상원의 은행위원회 의장으로 유력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을 비롯해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SEC 규제, 우리나라 보면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를 좀 더 규제를 풀어갖고 더 쉽게 상장도 하고 실제 거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지를 해야 되고 지원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번에 상원의 은행위원회 의장이 될 거라는 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모든 것의 출발이자 기본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격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코인베이스가 되겠고요. 그 외에 코인베이스는 뭐 워낙 잘 알려진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코인베이스가 7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블럭이나 페이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투자한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것도 그렇지만 한 2020년에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끌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분 얘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속상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캐시우드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2020년만 하더라도 ARKK가 투자 안 하면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뭐라 그래갖고 돈 남은 누나라는 별칭까지 있던 분인데 최근에 지금 그 ARK 시리즈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RKF라는 ETF가 있습니다. ARKF가 제가 빠졌는데 이거는 소위 핀테크에 관련된 소위 혁신적인 ETF인데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라든가 오늘 올라왔던 쇼피파이, 블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대안으로 관심 갖는 분들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럭 또 그와 관련한 ETF 상품까지 좀 보시면 대안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